안녕하십니까, 캡쌤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국기 아시죠? 파란색, 흰색, 빨간색으로 색깔이 들어가 있는 국기입니다. 파란색은 자유, 하얀색은 평등, 빨간색은 박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기와 비슷한 모형의 국기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프랑스는 세로로 그어져 있다면 러시아는 가로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프랑스가 국기를 만들어지게 되는 그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무렵 프랑스는 매우 어려운 징에 놓여 있었습니다. 프랑스 왕은 씀씀이가 커 돈을 물쓰듯 했고 아메리카 독립전쟁에 무리하게 돕는 바람에 큰 빚까지 졌습니다. 국민들은 당연히 엄청 세금을 내야 했죠. 이때 국왕은 루이 16세였고 그의 아내는 마리아 앙뚜아네트였습니다. 마리아 앙뚜아네트는 파티를 끊임없이 하며 왕실의 재산을 물쓰듯 했고 국민들의 불만이 많아지자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삼부회를 열기로 결정을 합니다. 삼부회란 성직자, 귀족, 평민 대표들이 모여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귀족들은 삼부회를 열면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삼부회 전체의 수는 평민들이 많았지만 성직자와 귀족이 한마음으로 하면 어떤 결정이든 그들은 원하는 대로 내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평민들은 자기들끼리 국민의회를 만들고 국왕을 매우 화나게 합니다. 평민 대표들이 모이지 못하게 회의장을 막았습니다. 국회 닫힌 회의장은 대표들은 베르사유 궁전의 테니스 코트장으로 몰려들었고 우리를 위한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질 때까지 여기서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테니스 코트장의 서약이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군대를 모아 대표를 공격하였으나 이에 화가 난 파리 시민들은 무기 창고에서 총과 대포를 빼앗아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합니다. 이게 바로 시민들의 첫 번째 저항, 바로 바스티움 습격 사건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은 감옥으로 달려가 죄인들의 풀어주고 감옥을 지키던 병사를 죽였으며 그러고는 바스티움 감옥이 무너졌음을 소리 높여 외치며 파리 시내를 누비게 되었습니다. 1789년 7월 14일 바로 프랑스의 혁명을 알리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국민의회는 인권선언을 발표했었고 인권선언에는 자유, 평등, 국민을 누려야 하는 권리 등에 대해서 조목조목 적혀 있었죠. 국왕 루이 16세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지만 그로부터 2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파리 시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 아주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시민들은 굶주림고 있는데 궁전에서 한가롭게 파티를 열고 있다고? 우리 시민들이 빵이 없다고 했더니 왕비 마리아 앙뚜아네트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거리에 나와 웅성거렸고 한 젊은 연인이 북을 울리며 소리쳤습니다. 빵을 달라, 빵을 달라. 그러자 사람들은 순식간에 구름대처럼 모여들었고 그 무리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여자들이었습니다.
베르사유 공전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시민들을 완전히 둘러싸였고 시민들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겁을 집어먹은 루이 16세는 인권선언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성난 시민들에게 둘러싸여 왕비와 아들을 데리고 파리를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힘을 얻은 국민의회는 교회의 재산을 모두 빼앗고 귀족에게서도 세금을 걷게 하는 등 법과 제도를 바꾸면서 시민의 혁명이 점점 크게 번져갔습니다. 왕의 권위가 흔들리자 불안해진 루이 16세도 왕비와 아들을 데리고 한밤중에 도망을 쳐야겠다. 그러나 바렌이라는 곳에서 시민들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루이 16세는 파리로 돌아와 감옥에 갇혔으며 시민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국왕을 죽여라. 국왕은 프랑스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도망치려 했다. 마침내 1793년 1월 루이 16세는 단두대에 끌려갔습니다. 수많은 파리의 시민들이 나와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북이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는 사이 루이 16세는 처형되었고 그의 10월에 왕비였던 마리아 앙뚜아네트도 단두대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하여 왕이나 귀족이 아닌 보통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정치를 다스리는 공화정이 시작됩니다. 공화정을 이끄는 사람들은 혁명을 지킨다는 이유로 공포정치를 펼쳤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죽어나가게 됩니다. 공화정의 혁명파 바로 막시밀리안 로벤스피에르가 가장 두드러지는 이른바 공포정치를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프랑스 혁명은 독재와 폭정에까지 치닫고 말았고 그러나 이때부터 과격한 혁명에 대한 반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단체를 테르미도르 반동이라고 하며 결국 독재자 정복의 로벤스피에르 자신도 이 반동으로 1894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혁명은 건설보다는 파괴를 초래했고 그러므로 대혼란의 대학살 이후 그 혁명의 대열에 독재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출연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소요에 헛되었을 것입니다. 1789년의 혁명을 발바로 1815년 나폴레옹 결정적인 실각까지 유럽과 이탈리아 역사에 진정한 교훈을 남김으로써 혁명 전과 후에 명확한 구분을 짓는 시기가 흘러갔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상징하는 탑, 바로 프랑스 하면 바로 에펠탑이죠. 그게 바로 프랑스 혁명을 상징하는 탑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100주년 기념을 하여 구스타프 에펠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구스타프 에펠은 미국의 독립가징도 축하를 해주게 됩니다. 미국의 상징인 탑,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어서 선물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프랑스는 대혁명을 거치면서 어떤 공화정에 지향하였고 민주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마르세이즈는 프랑스 혁명의 당시 프랑스 군들이 불렀다는 노래입니다. 프랑스의 국기 파랑, 흰색, 빨강은 프랑스인들의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민중들의 어떤 뜨거운 정신이 담아져 있던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캡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